자, 오늘은 명문 중의 명문 안바야코브에 왔습니다. 여기는 뭐 회원 없이는 아예 출입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라운딩도 불가능합니다. 오늘 회원의 도움으로 최초로 여기서 라운딩하는 코스를 한번 쭉 안내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철저하게 1인 1카트 1캐디로 지금 스탠바이를 쭉 하고 있고요. 예, 잠시 후에 이제 플레이를 진행하면서 코스별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바야코브는 도착하면 여기서 게스트들은 내려서 등록을 하시게 되고요. 이 왼쪽으로 가시면 저기가 라카룸이 입구입니다. 그리고 골프백은 저 위로 올라가서 캐디들이 있는 지점에서 드롭을 하게 되는 일반적인 그 골프장 구조와는 조금 다르게 생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라카룸인데 아주 고급스럽게 생겼습니다. 안바야코브의 남성 라카룸입니다. 입구도 아주 럭셔리하게 생겼는데 여기 오시면 라카키는 바로 여기서 받고 타월도 여기서 제공을 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사우나룸도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샤워룸과 라카룸 그리고 파우더룸도 아주 훌륭합니다. 저도 온 김에 세수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우더룸 맞네요. 진짜 파우더가 있습니다. 네, 안바야코브 코스의 스타트 포인트 전경입니다. 여기 이렇게 1인 1카트로 쭉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한 분씩 이제 이 1번 티로 진입을 하게 되죠. 자, 여기는 안바야코브 이제 그 스타트 하우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등록을 하고 나면 이쪽이 지금 마운틴 1번 홀입니다. 여기에는 그 아주 명성 있는 18홀 회원제 코스인데 마운틴 9홀, 시사이드 9홀 총 18홀에 파 72짜리 골프 코스입니다. 각 홀마다 고유의 이름이 있고요. 총 회원수는 1200명 정도 되는데 필리핀 전국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서 하루 평균 내방객은 20팀에서 30팀 정도로 아주 한가한 코스이고요. 회원에겐 무척 저렴하지만 게스트한테는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회원 한 분이 반드시 동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인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4인 플레이는 아주 드물게 회원이 직접 내방해서 다른 코스에서 같이 라운딩을 하지 않는 한은 할 수가 없고요. 그것도 주말에는 불가능한 코스입니다. 이제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마운틴 1번 홀 파4 일명 예지라는 코스입니다. 여기 현지 이름으로는 안티시페이션이라는 홀명을 갖고 있습니다. 좌우측 다 해저드인데 오른쪽은 그 에사라는 특별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아주 예민한 지역이라고 해서 저쪽으로 들어가면 공을 못 찾아도 프리드랍을 할 수 있어서 오른쪽으로 보내는 것은 뭐 안전합니다. 전방 230야드 지점에 해저드가 있는데요. 그 전까지 충분히 드라이브를 치셔도 상관없는 게 약간 여기가 맞바람 코스라서 안심하시고 저 벙커 오른쪽 끝 에임 하시고 드라이브 샷 하시면 되는 1번 홀입니다. 예지. 자, 마운틴 코스 1번 홀 오른쪽에 에사라는 지역입니다. 에센셜 센서티브 에리아.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프리드롭이 가능하고요. 전체가 지금 블루티에서 364야드 정도 되는데 티샷이 나온 지점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지금 현재 남은 거리는 90야드 정도 됩니다. 앞에 보시면 230야드 지점에 해저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겨서 빠지게 되면 공을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끊어가는 게 맞고요. 여전히 그린 옆에 있는 벙커에 약간 오른쪽을 에임하고 어프로치 세컨샷을 하는 것이 좋은 지점입니다. 하트 모양의 벙커가 있고요. 그린 자체는 꽤 넓고 주변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린 스피드는 좀 비교적 빠른 편, 한국으로 보자면 한 2.78 정도 나오는 그린이고요. 주변은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분도 좀 있어서 약간 왼쪽으로 어프로치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는 1번 홀 그린입니다. 예, 마운틴 코스 1번 홀에서 2번 홀 사이를 지금 이동하는 숲속 길입니다. 길도 아주 예쁘게 그리고 제법 길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2번 홀입니다. 파5 롱홀이고요. 여기는 홀 이름이 데어링 과감함이라는 홀입니다. 지금 전체 길이는 약 520야드 정도 나오는데 오른쪽에 희미하게 벙커가 보이고 있습니다. 저 벙커를 넘는 데까지 캐리로 약 200야드 정도 되는데 그 벙커 오른쪽으로 가면 거의 희망이 없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드라이브 그 방향은 저 벙커의 왼쪽 끝
정도로 넘기는 그런 홀이 됩니다. 저희 팀에 장타분이 계셔서 지금 570짜리인데 세컨샷이 지금 200야드 안쪽이라서 거의 다 가셨습니다. 오른쪽 벙커까지 가셨습니다. 자, 2번 홀 데어링 과감함의 그린입니다. 파5인데도 그린이 아주 난이도가 높습니다. 지금 그린 주변으로 큰 방가가 3개가 있고 그린 전체는 포대 그린입니다. 그린 자체의 그 경사도는 그렇게 심하진 않아 보이지만 지금 오버되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디 펫? 나이스! 아이고 200도 안 돼. 마운틴 3번 홀 파4. 그런데 서비스 홀처럼 지금 블루티에서 약 290야드 나옵니다. 근데 홀 이름이 집중, 컨센트레이션이라는 얘기죠. 뭔가 그러면 약간 산만해지면 사고가 난다는 얘기인데 바로 오른쪽이 오비 지역입니다. 왼쪽은 해자드. 지금 그린 옆에 있는 벙커까지 블루티에서 약 250야드 나옵니다. 오른쪽 벙커가. 그런데 이게 뒷바람 지역이라서 지금 세게 치게 되면은 그린 온도, 원온도 가능할 수 있는 파4. 자, 컨센트레이션, 집중 홀입니다. 3번 홀 집중의 그린입니다. 거리가 짧은 대신에 그린 난이도가 꽤 있습니다. 우선 그린 왼쪽 앞에 벙커는 굉장히 깊고요. 오른쪽 벙커는 뭐 그래도 탈출할 만합니다. 근데 그린 자체 경사도도 꽤 있습니다. 잘 쳤다. 잘 쳤다. 나이스 버디! 자, 마운틴 코스 4번 홀 파4입니다. 이름은 에커런시, 예리함이라는 홀인데요. 거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약 350야드 정도 되는데 좌우는 다 해저드고요. 지금 오른쪽으로 흘러내리면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정면 오른쪽 두 번째 방카의 왼쪽 정도에 에임을 하시고 티샷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 홀 세컨샷 지점입니다. 벙커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치셔도 되는 코스네요. 360이지만 실제로 맞바람이 있어서 지금도 남은 거리가 한 1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왼쪽에는 이렇게 좀 방어해 줄 수 있는 둔덕이 있으니까 차라리 약간 왼쪽을 에임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요. 지금 포대 그린에다가 맞바람이 있는 지역이라서 160이지만 사실은 한 클럽 이상 더 잡으시는 것이 방법인 그런 홀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샷들이 짧게 나오고 있습니다. 4번 홀 에커런시 예리함의 그린입니다. 오히려 그린 뒤쪽은 상당한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덕처럼 이렇게 방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앞쪽은 아주 그 어려운 벙커가 있고 또 특히 짧게 되면 밑으로 도로 굴러 내려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조금 더 길게 치시는 것이 방법인 4번 홀 그린입니다. 마운틴 코스 5번 홀 포티튜드라는 꿋꿋함이라는 홀입니다. 전반에서는 가장 어려운 핸디캡 2번 홀이고요. 파4인데 좌우 해저드고요. 그런데 거리가 404야드입니다. 게다가 굉장한 맞바람 지역이고 또 이 드라이브를 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약간 그 골목처럼 생긴 구조라서 지금 보이시는 벙커의 왼쪽 끝을 보고 치시면 되고요. 거기까지 드라이브 샷을 쳤을 때에도 오르막으로 남는 거리가 약 200야드 이상입니다. 그래서 세컨 온, 투온을 하기도 쉽지 않고 그린도 앞뒤로 길어서 가장 핸디캡이 있는 홀. 자, 5번 홀 세컨샷 지점입니다. 우선 그린 자체가 언덕 위에 숲속에 저 나무 옆에 있어서 만만치 않은 데다 거리도 180에서 약 200야드 정도 나옵니다. 게다가 이 홀은 왼쪽이 해저드이긴 한데 거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왜 홀 이름이 꿋꿋함일까요? 네, 가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또는 그대의 공이 해저드로 들어갔을지라도 노여워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다음 홀을 향해서 가자, 그린을 향해서 가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5번은 핸디캡 2번 홀답게 그린 자체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앞뒤로 긴 데다가 경사가 매우 심합니다. 지금 짧으면 굴러 내려오고 차라리 뒤쪽으로 약간 오버되는 게 낫고요. 정말 다행인 것은 이 앞에 벙커가 글래스 벙커인 그거 하나 이외에는 별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 저 에이밍 할 때 오른쪽 나무를 보고 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은 그나마 좀 여유가 있고 왼쪽은 별로 여유가 없습니다. 마운틴 코스에서 처음 나오는 파3입니다. 홀 이름은 밸런스 6번 홀이고요. 전장은 180야드 정도 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좌우가 다 옵입니다. 그리고 상공에서 약간 도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스코어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왼쪽으로는 조금 짧으면 다 벙커로 굴러 내려가기 때문에 약간 오른쪽을 에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린이 2단 그린이라서 살짝 오바되게 치는 것이 오히려 방법인 그런 홀 파3 균형이라는 홀입니다. 6번 홀 그린입니다. 그린 자체는 넓고 뒤쪽으로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앞쪽이 이제 많이 내리막이 있고요. 제일 위험한 건 바로 이 벙커입니다. 못 미치게 되면 이 벙커에서 탈출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른쪽을 겨냥하거나 조금 뒤쪽으로 넘어가게끔 공략하는 것이 좋은 파3 6번 홀 밸런스 균형이라는 홀의 그린이었습니다. 지금 이 길은 6번 홀에서 7번 홀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이 골프장은 특징이 아주 넓은 부지에 그 홀들을 뚝 떨구어 놨습니다. 일반 골프장들은 왜 이렇게 홀들이 서로 옆으로 겹치는 홀들도 있는데 그런 홀이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홀과 홀 사이를 이동할 때는 이렇게 꼭 자연 산림욕을 하듯이 아주 아름다운 골목길을 지나가게 되어 있는 그런 골프장입니다. 안바야코브입니다. 마운틴 코스 7번 홀 파4 리스펙트 존경이라는 홀입니다. 블루티에서 391야드 정도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맞바람이 좀 있고, 게다가 이 페어웨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좀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굴러서 나갈 가능성은 좀 있고요. 그린이 보이지 않는 블라인드 홀입니다. 그래서 약간 왼쪽을 에임하시는 것이 방법이고요. 저 전면에 있는 하얀색 깃발은 IP 깃발은 아니고, 여기가 도그레그 홀이고 앞 팀의 플레이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티샷을 해도 좋다라는 하얀색 깃발, 티샷을 하면 안 된다는 빨간색 깃발로 표시하고 있는 홀, 7번 홀 존경 리스펙트라는 홀입니다. 7번 홀 세컨샷 지점입니다. 이 공이 사실 저 왼쪽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만큼 굴러 내려오는 걸로 봐서는 여기 지금 저희가 느끼지 못하는 이 페어웨이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경사가 상당합니다. 게다가 지금 세컨샷도 약 180야드 정도 남았는데 오른쪽으로 조금만 밀려도 저 아주 냉혹하게 생긴 벙커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왼쪽으로 치기도 그렇게 만만치 않아서 세컨샷은 한 클럽 정도 더 잡고 좀 여유 있게 정중앙을 보는 것이 알맞은 공략법일 것 같습니다. 7번 홀 존경이라는 이름의 어떤 뜻인지 잘 애매해집니다. 여기 지금 그린 옆은 거의 5분의 3이 벙커 지역으로 뚝 잘렸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린 자체도 경사가 꽤 심합니다. 즉 왼쪽으로 길게 치는 것이 훨씬 나은데, 여기서도 보이지 않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경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더 많이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 그린 경사가 상당히 심한 7번 홀의 그린입니다. 마운틴 코스의 8번 홀 파3입니다. 전장은 150야드 정도 되는데 여기 코스 이름이 에스피레이션, 즉 포부? 그거라기보다는 굳이 해석을 하자면 희망을 가져봐, 굉장히 어려운 홀이 될 거야. 여기 지금 설명에 의하면 전반 라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홀이 될 거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주 잘 될 거라기보다는 원혼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왼쪽에 벙커 아주 세고요, 오른쪽에 벙커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전체적으로 거리가 짧지 않지만 맞바람이 엄청납니다. 모자가 벗겨질 정도로 바람이 센데, 게다가 상공에서는 바람이 약간 돕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말리면 왼쪽으로 많이 가고 오른쪽으로 말리면 오른쪽으로 많이 가는 그런 파3 홀입니다. 8번 홀 그린입니다. 그린 자체도 중앙이 높아서 전체적으로 중앙 바깥으로는 다 내리막으로 흐르고요. 가장 문제가 된 건 이 왼쪽 벙커입니다. 사람 키에 한 3배 정도 되는 그 턱을 가지고 있어서 위쪽으로 빠지면 한 번에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8번 홀 그린이었습니다. 자, 여기는 전반 마지막 9번 홀입니다. 이름은 레질리언스, 즉 역경 극복, 회복 탄력성, 우리 한번 어려움을 극복해봐, 그런 파5입니다. 560야드 정도 되는데 문제는 200야드 지점에 해저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리막이라서 사실은 180야드까지만 쳐도 내려가서 빠지는 홀이고요. 전체적인 길이로 볼 때 어차피 투혼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드라이버를 잡지 않고 그냥 안전하게 3온을 노리는 것이 훨씬 현명한 홀, 마지막 홀 레질리언스입니다. 9번 홀 세컨샷 지점에 바로 그 해저드입니다. 약 200야드에 되는데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목이 가는 편이라서 여기는 정말 드라이버를 잡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약 160, 170까지만 보낸 다음에 세컨샷을 저 해저드 앞쪽으로 보내서 서드 3온을 노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홀. 9번 홀 레질리언스. 내질르지 말고 똑똑 끊어가는 것이 좋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9번 홀의 그린입니다. 그린 자체는 평평한데 왼쪽은 바로 해저드면, 그리고 오른쪽엔 커다란 두 개의 벙커가 있고요. 전면에는 클럽하우스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클럽하우스 형태가 꼭 일본식 지붕이나 아니면 중국식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 골프장의 소유주는 필리핀의 아얄라 그룹입니다. 이렇게 전반 라인 안바야코브의 마운틴 코스를 끝내고 이제 후반 라인 시사이드 코스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이제 인코스 시사이드 라인 홀의 첫 번째 10번 홀, 디스플린, 규율, 이런 뜻의 파5 홀입니다. 525야드 정도 되고요. 좌우측 물론 다 해저드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역시 그 그린이 보이지 않는 블라인드 홀이기 때문에 저 왼쪽에 있는 깃발의 신호를 보고 티샷이 가능한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저기 보면 왼쪽에 그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빨간 깃발을 들고 있기 때문에 티샷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 저 깃발을 이제 하얗게 바꿔들면 티샷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이 살면 다시 하얀 깃발을 계속 들고 있고, 공이 아웃이 되면 빨간 깃발을 드는 그런 규율이 있는 홀이라 그런지 이 홀의 이름이 규율, 디스플린이고요. 뒷바람을 타면 드라이버 샷이 약 그 그린의 180m 정도 지점까지 가긴 가는데, 그래도 2온은 쉽지 않은 홀이라고 합니다. 10번 홀의 세컨샷 지점입니다. 굉장히 목이 좁고요. 왼쪽으로 언덕을 이용하는 게 맞는데 저 언덕만 넘어가면 거의 150야드 지점까지도 굴러갈 수 있는 공인데요. 지금 현재는 약 210야드 정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린 옆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컨 2온을 노리기가 결코 쉽지 않은 홀이고요. 거의 저 벙커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많아 보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바다가 보이고 저 멀리 산팔록 아일랜드, 저희 그 수빅만에서 주로 그 해양 스포츠를 많이 하는 섬이 보이고 있습니다. 10번 홀 그린에서 본 세컨샷 지점입니다. 파5인데 낙차가 굉장히 크고 면적이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비교적 뭐 561이고 뒷바람을 타면은 거의 투온을 시도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이긴 하지만 벙커 쪽은 보면 그린 쪽을 보면 벙커 반, 그린 면적 반, 그리고 그린의 난이도도 뒤에서 앞쪽으로 많이 내리막, 난이도가 제법 있는 10번 홀입니다. 그린입니다. 시사이드 11번 지헤이 홀입니다. 거리 자체는 305야드로 길지가 않습니다. 근데 완전 링크스 코스라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그리고 특히 저기 그린 옆에 보면 벙커들이 쭉 연달아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셔야 되고요. 특히 세컨샷은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클럽 선택을 다르게 하셔야 되는 홀, 지혜가 필요한 11번 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밑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안바야 코브의 비치 리조트가 한눈에 보입니다. 물론 프라이빗이라서 회원들만 접근이 가능하고요. 해변도 있고 그 안쪽으로는 지금 숲에 가려서 보이진 않습니다만 아주 고급 수영장이 2개 숲속에 들어있는 비치 리조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11번 홀 그린 옆에 있는 벙커는 마치 모래의 꽃처럼 넓게 퍼져 있습니다. 벙커를 탈출하기가 만만치 않고요. 그린 오른쪽으로도 좀 벙커가 있고, 그린 면적은 꽤 넓은 편이니까 약간 오른쪽으로 티샷을 하신 다음에 현재처럼 바람이 잔잔할 때는 그냥 여유롭게 어프로치를 하셔도 괜찮은 홀입니다. 다만 왼쪽 벙커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1번 홀 그린은 앞쪽으로는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 벙커 쪽으로는 약간 여유가 있고 왼쪽으로는 별로 여유가 없습니다. 그린 자체의 경사는 그렇게 심하지 않고 멀리 아주 바다가 잘 보이는 경치는 참 좋은 그린입니다. 12번 홀 강함 인텐시티라는 홀입니다. 426야드라서 파4로는 비교적 짧지 않은 홀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200야드 지점에 해저드가 끊어져 있고요. 그런데 거기가 내리막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한 180 정도만 티샷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컨으로 온을 노려야 하는 홀입니다. 그런데 그린 왼쪽에는 많은 해저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그런 홀입니다. 12번 홀 중간에 끊어진 페어웨이 해저드의 모습입니다. 건너갈 수 없고요.
건너가게 되면 바로 이제 그린과 그린 뒤쪽에 해변이 보이는 그런 홀입니다. 12번 홀의 그린 자체는 평탄합니다. 근데 약간 포대 그린 형태고 뒤쪽으로 넘어가면 벙커가 있고 못 미치게 되면 이렇게 그 그라스 벙커처럼 푹 박힌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 바로 뒤에 있는 해변입니다. 이 해안이 그 청정 해안으로 여기에서 그 거북이가 올라와서 알을 낳는 해변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골프장의 그 박스에 다 파란색 거북이가 상징적으로 놓여 있는데 바로 이 해안에서 유래한 거북이 보호구역입니다. 자, 13번 홀 리플렉션 반사 거울 그런 뜻의 파3 홀입니다. 전체적으로 거리는 137야드 블루티에서 그 정도 나오는데 우선 첫 번째로 앞이 툭 트인 바다가 있어서 정말 경관은 좋은데요. 근데 사실 온그린 시키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왼쪽에 벙커가 아주 턱이 높고요. 오른쪽도 거의 여유 면적이 없습니다. 그린은 앞뒤로 깁니다. 13번 홀 그린에서 수빅만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빅만 가운데에 서 있는 저 리조트 에리아 섬 그리고 그 뒤에 전에 그 한진중공업의 조선소 터가 보이고 있습니다. 13번 홀 그린입니다. 그린 자체는 평탄한데 앞뒤로 굉장히 긴 그린을 가지고 있고요. 14번 홀 티그라운드 옆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속에 보면 깨꾸라고 도마뱀의 알이 지금 들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번 홀 티박스 바로 옆 아까 도마뱀 알이 있던 나무입니다. 14번 홀 파4 386야드 홀 이름은 포커스 집중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낙차가 크게 내리막이고요. 왼쪽으로 도그레그 그린이 안 보이는 블라인드 홀입니다. 14번 포커스 홀의 세컨샷 지점입니다. 거리는 거의 180 정도 남는데 왼쪽으로 좀 돌아 있고 약간 높습니다. 특히 이 홀은 왼쪽 티샷이 왼쪽으로 말리면 저 숲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페어웨이에 떨어져도 왼쪽으로 굴러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오른쪽을 보시고 티샷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홀입니다. 14번 홀 집중의 그린 모습입니다. 그린은 포대 그린이고 왼쪽의 벙커는 턱이 아주 높고요. 오른쪽 벙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린 전체 경사도는 완만하고 우측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길기 때문에 약간 길게 보내는 것이 좋고요. 워낙 자체가 포대 그린이니까 한 클럽 더 잡고 어프로치 하시는 것이 훨씬 나은 그린입니다. 15번 홀 파5 좌우 해저드인데 일명 스트렝스 힘이 필요한 홀이라는 뜻입니다. 일단 이 골프장 전체에서 핸디캡 1번입니다. 가장 어렵고요. 티샷을 한 다음에 세컨샷 지점에 해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저드를 넘겨야 되는데 만약에 티샷이 짧으면 해저드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맨 처음엔 우 도그렉처럼 보이지만 그 해저드를 넘으면 직각으로 좌 도그렉으로 꺾입니다. 그래서 일명 더블을 해도 돈을 버는 홀 핸디캡 1번 스트렝스 힘이 필요한 파5 홀입니다. 자, 15번 홀 세컨샷 지점입니다. 지금 비교적 잘 맞은 티샷인데도 저 앞에 해저드를 건너는데 막 건너는 때까지만 해도 160야드 저 위에 카트 있는 데까지 안전하게 보내려면 170야드 이상은 쳐야 되는 그런 세컨샷입니다. 거기서부터 왼쪽으로 거의 직각으로 끊어져서 그 직각으로 회전되는 왼쪽 도그렉으로 바뀝니다. 오른쪽이었다가 다시 왼쪽으로 바뀌는 파5 핸디캡 1번 스트렝스입니다. 15번 홀 전장 571야드짜리 가장 긴 파5 홀인데 막상 세컨샷으로 이 해저드만 건너오게 되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짧게 건너게 되면 왼쪽 나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다시 해저드 쪽이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저 벙커 쪽으로 오른쪽 벙커 쪽으로 좀 세컨샷을 길게 넘겨 놓는 것이 방법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어디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제 마지막 그 서드샷 어프로치가 남았습니다. 15번 홀 그린에서 거꾸로 본 뒷모습입니다. 해저드도 깊고 건너편의 벙커에서도 벙커까지 거리를 보내는 것도 상당히 거리가 많이 나야 됩니다. 즉 왜 힘이 필요한지 그 이름을 느끼게 된 홀이고요. 그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린 앞에 있는 이 하트 모양 벙커도 역시 깊고요. 그린은 뒤쪽에서 앞쪽으로 많은 내리막입니다. 16번 홀 마지막 파3 157야드 바다가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홀입니다. 내리막이고요. 홀 이름은 퍼시스턴시 유지 고집
근데 짧으면 벙커, 길면 오바입니다. 그런데 뒷바람도 있고 바람이 가끔 돌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정확하게 떨어뜨리는 겁니다. 네, 말을 하고도 미안하네요. 16번 홀 그린에서 유일하게 관용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은 뒷부분과 오른쪽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왼쪽은 아주 깊은 벙커, 앞 짧으면 내리막, 오른쪽은 역시 턱이 사람 키 2배 정도 되는 그런 높이의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린으로 정확하게 떨구는 것이 좋고요. 시사이드 코스 17번 홀 파4 356야드, 이름은 택티칼, 즉 전략이 필요한 홀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해저드가 길게 있기 때문에 힘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오른쪽이 계속 해저드 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당길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냥 정면 가까운 곳에 벙커를 보시고 힘있게 과감하게 전략적으로 티샷을 하시면 괜찮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17번 홀 세컨샷 지점입니다. 356야드인데 내리막이 있다 보니까 지금 세컨샷 지점에서 거의 90야드에서 80야드 정도만 남게 되고, 거리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이 왼쪽 벙커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린 자체는 평범하고 평평한데 그린 주변이 난이도가 꽤 많습니다. 특히 오른쪽에 벙커 3개는 아주 깊고, 왼쪽으로 조그만 동그란 벙커도 거의 항아리 벙커 수준입니다. 나이스 버디. 이 어려운 데서 3번째 버디를 하신 모 회장님이십니다. 화이팅! 나이스 볼. 자, 암바야코브의 마지막 18번 홀입니다. 파4 356야드, 홀 이름은 컴포셔, 침착하게 마지막까지 마무리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가끔은 오른쪽의 숲속에서 왼쪽으로 원숭이들이 횡단을 하는 홀이라고 합니다. 18번 홀 세컨샷 지점입니다. 마지막까지 침착함이 요구되는 이유가 그린 바로 앞에 해저드가 있습니다. 해저드 전까지는 지금 90야드 정도 나오고, 해저드를 지나는 거는 한 140야드, 그린까지는 거의 150야드, 이 높은 쪽이니까요. 그래서 약간 일단은 무조건 짧으면 안 좋습니다. 차라리 길게 해서 그린을 약간 오버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여유 있게 치는 것이 필요한 세컨샷 지점입니다. 18번 홀 그린입니다. 그린을 둘러싸고 이렇게 해저드가 쭉 돌고 있고요. 그린 자체는 좌에서 우로 깁니다. 경사도는 비교적 완만하게 평탄한 편이고, 뒤쪽으로 벙커가 2개 있습니다만 거리가 조금 있어서 약간 길게 치는 것이 좋은 코스입니다. 여기는 바야코브가 아니고 암바야코브, 이 수빅에서 가장 명문 코스이면서 필리핀에서도 거의 넘버 10 안에 속하고 아시아에서도 가장 좋은 골프장이라고 평을 받고 있는 암바야코브 골프장입니다. 회원제라서 사실 오기가 쉽지는 않지만 한번 오시게 되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골프장이니까 꼭 한번 오셔서 즐거운 라운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암바야코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